동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학생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학교사 심중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 근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우리가 중학생 때 지수 법칙을 공부하면서 자연수 2를 다음과 같이 3번 곱한 것을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.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할 때 이것을 위첨자를 이용하여 수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. 이와 같이 실수 a를 n번 곱한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a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 a, a제곱, a세제곱 이런 것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 표현합니다. a의 n제곱에서 a를 우리는 밑이라고 부르고요. n을 지수라고 부릅니다. 이 밑과 지수는 앞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우면서 많이 이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 11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지수법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 지수법칙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모두 배워왔던 공식인데요.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밑 A, B가 실수 범위로 확장됐다는 사실입니다.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알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. 기껏해야 유리수까지 알고 있었었죠. 그런데 중3, 고1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수의 범위를 복소수까지 알고 있죠.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던 수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그에 따라 이 지수 법칙도 수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및 AB의 범위가 자연수의 범위에서 실수의 범위로 확장시켜 재정리한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먼저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제곱근이라는 말은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, 이것을 바로 제곱근이라고 합니다. 바꿔 얘기하면 x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세제곱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? 그렇죠? 세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, 다시 얘기하면 방정식 x세제곱이 a가 되는 근, 그것을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n번 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x의 n제곱이 a가 되는 방정식의 근, 그것이 바로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제곱근, 세제곱근, 네제곱근, 그리고 n제곱근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럼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예제 1번입니다. 먼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까요? 자,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하면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, 이 x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알 수 있겠죠? 다시 말하면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좌변의 식을 인수분해하고 각각의 인수들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,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제곱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6의 4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까요? 16의 4제곱근을 편의상 y라고 하면 y의 4제곱이 16이 되는 y값, 다시 말하면 y 4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 되는 y값을 구하면 되겠네요.
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y-2, y 플러스 2, y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.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16의 4제곱근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. 영상을 잠시 멈추고 12페이지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. 이번에는 새로운 수학 기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n제곱근 루트 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n제곱근 루트 a라는 것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의미합니다.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풀어본 예제 1번과 문제 2번의 결과를 볼까요? 세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나요? 3개가 나오죠? 4제곱근의 개수는요? 4개가 나오죠?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? n개가 나올 겁니다. 세제곱근과 4제곱근을 모두 보면 실수도 있지만 허수도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중 우리는 실수인 것들에 주목을 해볼까 하는데요. 즉, 다음의 방정식으로부터 실근을 구한 것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되겠네요. 그러면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직선의 교점에 x좌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될 수 있겠네요. 여러분, y는 a라는 직선을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? 물론 a 값을 모르긴 하지만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수학 앱을 통해서 y의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n이 홀수일 때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. n이 3일 때, n이 5일 때, 7일 때, 9일 때. 자, 이와 같이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의 대칭인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. 그럼 이번엔 n이 짝수일 때 y는 x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n이 2일 때, 4일 때, 6일 때, 8일 때 n이 짝수일 때 y는 x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. 먼저 n이 홀수일 때인데요.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의 교점을 생각해보면 a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늘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a의 값에 관계없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단 하나뿐이고요.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n이 짝수인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. y는 x의 n제곱과 직선 y는 a의 교점을 보면 두 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나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a가 0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이와 같이 두 개가 되어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양수 하나 그리고 음수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중 양수인 것을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하고요. 음수인 것을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
만약 a가 0이면 y는 x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점입니다. 즉 n제곱근 루트 0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. a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x의 n제곱과 교점의 개수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것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페이지 13페이지의 아래의 표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표를 맹목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마이너스 125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.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25가 되는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면 되겠네요.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따라서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. 이것을 방금 배운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2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엔 25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? x의 4제곱이 256이 되는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면 되니까 역시 인수분해를 통해 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실근은 4와 마이너스 4가 있을 수 있겠네요. 여기서 양수인 4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 4제곱근 루트 256 그리고 음수인 마이너스 4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256 됐나요?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속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